안녕하십니까? 팩트 기반의 빠른 뉴스 채널 프리즘TV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도발 소식이 들어와 긴급히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11일 대한민국 국정원은 북한 간첩이 대한민국 국회까지 장악하여 북한으로 국가기밀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이들 간첩단의 근거지가 한 곳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근거지만 해도 제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각지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 반미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첩이 이처럼 활개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은데요. 과거 이전 정부 5년간 국정원의 방첩 활동이 얼마나 소홀했던지 이처럼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갖고서도 간첩들을 방치했습니다. 그저 북한과의 평화에만 집착하던 과거 정부는 국정원의 방첩 기능마저 경찰에 넘기고 대공수사 역량을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인 국정원을 그저 북한과의 은밀한 소통 창구로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은밀히 서신을 주고받는 용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간첩단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를 근거지 삼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히읗히읗히읗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 지하조직은 크게 한미 합동군사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민중운동을 주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구호들은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줄기차게 바라고 있는 내용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구호들은 이미 기타 진보 단체들에서도 구호를 걸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체의 간첩 한 명이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과 접촉하여 북한과 관련된 기밀을 북쪽으로 난수방송을 통해 보고했다는 혐의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기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난수방송을 단파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중단했던 구시대의 유물인 난수방송을 또 다시 시작했다는 점은 당시 어느 기사에도 나오지 않고 조용히 묻혔는데요. 오늘부로 왜 북한이 난수방송을 그토록 틀어댔는지 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원 정보 간사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급 국가기밀이며 이 소식들은 외부로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국가기밀이 대한민국 국회에 접촉한 간첩에 의해 낱낱이 북한 김정은에게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간첩단이 단순히 민중운동이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국회에 암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간첩단의 실체를 밝혀낸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안타깝게도 경찰에게 넘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북한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탈취하고 있었음에도 과거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고작 간첩 3명만 검거했습니다. 이마저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들을 한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않은 셈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개혁을 추진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무력화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은 아무런 증거 없이 간첩을 적발하는 구시대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건에만 묶여 국정원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60에서 7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든 강대국의 일원입니다.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도 발전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 권한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